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청년이 소지한 수상한 액체 때문에 테러범으로 오인받아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액체의 정체는 바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조청이었습니다. 차가운 인터폴 수사관과 따뜻한 한국 청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어떻게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됐을까요? 공항에서의 작은 오해가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는 뜨거운 사랑으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느끼게 될 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그날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어요. 독일에서 열린 국제식품 박람회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외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조청을 가방에 소중히 넣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평소처럼 붐볐어요. 여행객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설렘 반 아쉬움 반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보안 검색대에 다가서는 순간까지만 해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 기계에 가방이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보안요원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급하게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경보음이 울리더니 순식간에 보안요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집중됐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명의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나탈리아 로젠, 인터폴 수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동자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가방을 열어보세요. 나탈리아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업무적이고 냉정했죠. 제가 가방을 여는 동안 그녀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저를 관찰했어요. 가방에서 외할머니의 조청이 든 유리병이 나왔을 때 나탈리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라벨도 없고 설명도 없는 갈색 액체였으니 당연히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정확히 뭡니까? 조청입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이에요. 나탈리아는 제 답변을 듣고도 전혀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죠. 증명할 수 있나요? 외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건데 함께 오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테러리스트라도 되는 양 바라봤거든요. 나탈리아는 전혀 동정심 없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사실은 정말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나탈리아가 책상 맞은편에 앉아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이 액체의 정확한 성분과 제조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엿기름으로 만든 조청입니다. 외할머니께서 5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나탈리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파란 눈동자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프로페셔널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외할머니의 손글씨로 적힌 오래된 레시피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한글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외할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그 종이를 보니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외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완성하신 전통 방식이에요. 나탈리아는 레시피를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제 가족의 역사이자 추억이에요.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나탈리아의 차가운 눈빛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외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랄 때 힘들 때마다 조청을 한 숟가락씩 떠서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나탈리아는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었지만 처음과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뭔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식품 분석관이 결과 보고서를 들고 조사실에 들어왔어요. 완전히 무해한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엿기름과 쌀로 만든 전통 발효식품이 많네요. 당도가 높고 각종 효소가 풍부합니다. 그 순간 나탈리아의 얼굴이 눈에 띄게 붉어졌어요. 당황스럽고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인간적인 감정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완전한 오해였네요. 괜찮습니다.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화가 날 법도 했지만 나탈리아가 자신의 일에 얼마나 성실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탈리아가 조청병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맛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나탈리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차가운 표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회용 스푼으로 조청을 조금 떠서 건넸습니다. 나탈리아가 조심스럽게 한번 할아봤는데 갑자기 그녀의 파란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다니. 나탈리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손맛이죠. 5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오신 거니까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음식이 세상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웠던 나탈리아의 마음에 작은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감사의 표시로 진짜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저녁에. 나탈리아는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낯선 사람의 초대를 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나 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죠? 오해를 받았지만 나탈리아 씨가 끝까지 정중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한국 음식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날 저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그리고 외할머니가 직접 담가주신 김치까지 가져왔어요. 나탈리아가 식당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업무용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왔는데 조금 긴장한 것 같으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와, 이렇게 많은 반찬이. 한국에서는 이걸 반찬이라고 해요. 하나하나 다른 맛과 영양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즐기는 거죠. 나탈리아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는데 갑자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나는 거죠? 마치 어릴 때 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주시던 수프 같아요.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정성으로 만들면 그 사랑이 맛으로 전해지죠. 그날 나탈리아는 거의 3시간 동안 앉아서 한국 음식을 천천히 맛봤어요. 각각의 반찬에 대해 질문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눈빛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음식을 매일 먹고 자란 사람이면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예요. 나탈리아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르지만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그 후로 나탈리아와 저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됐어요. 제가 독일에 머무는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나탈리아에게 제 진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사실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요. 나탈리아의 표정이 순간 슬퍼졌어요. 그녀의 파란 눈에 동정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깊은 거군요. 네. 외할머니는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에요. 대신 음식으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죠. 제가 슬플 때면 조청을 한 숟가락 떠서 주시면서 이거 먹으면 달콤해진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탈리아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이 더욱 흔들렸어요. 음식은 제게 잃어버린 가족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외할머니의 손맛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나탈리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셨어요. 전쟁에서 너무 끔찍한 일들을 겪으셨죠. 돌아오신 후에도 계속 악몽에 시달리셨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버지는 전쟁 때문에 아시아 전체에 대해 트라우마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아시아는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나탈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그녀를 보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를 만나면서 그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시아에도 한국에도 이렇게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해가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매일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졌어요. 나탈리아 씨, 한국에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자란 곳을,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도윤 씨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도윤 씨를 그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 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요. 2달 후 나탈리아가 정말로 한국에 왔어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사랑하는 나라에 데려올 수 있다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도윤. 나탈리아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왔네요. 꿈 같아요. 약속했잖아요. 당신의 나라를, 당신이 자란 곳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나탈리아를 인사동부터 안내했습니다. 600년 된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찻집에서 한과와 전통차를 마셨어요. 이 거리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신비로워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에요. 이 길을 걸으면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전통시장에서는 나탈리아가 직접 떡볶이와 호떡을 사 먹어봤어요. 매운맛에 깜짝 놀라면서도 계속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매운데 왜 자꾸 먹게 되는 거죠? 마법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에요. 매운맛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 말이죠. 외할머니 집에 데려갔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80세 할머니가 나탈리아를 마치 친손녀처럼 반겨주셨거든요. 어머나, 이 예쁜 아가씨가 독일에서 온 우리 도윤이 친구구나. 어서 와라, 애야.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미역국과 잡채,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으며 나탈리아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에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할머니의 사랑이 음식을 통해 전해져요. 그날 밤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달빛이 나탈리아의 금발을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녀의 파란 눈이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더 알고 싶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나탈리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요, 도윤.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달빛 아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포옹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우리만의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2주일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요. 나탈리아가 독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락했어요. 한 달 후 나탈리아가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도윤, 저 큰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이요?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폴에 휴직계를 냈어요. 한국으로 가려고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경력은 어떻게? 도윤, 저에게는 당신이 더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식품 안전 분야 전문가잖아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나탈리아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저를 위해 그런 큰 희생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이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3달 후 나탈리아가 정말로 한국에 왔어요. 처음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적응이 힘들었지만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마침 제가 건강식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탈리아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녀의 전문 지식과 국제적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을 뭐로 할까요? 조청키친은 어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계기이기도 하고 달콤한 추억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 파트너가 됐습니다.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꿈을 키워가는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1년 후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여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함께 치렀습니다. 한옥에서 치른 전통 혼례는 정말 의미가 깊었어요. 나탈리아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패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구나. 외할머니가 나탈리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 와서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평생 할머니를 모실게요. 나탈리아의 서툰 한국어에 할머니는 더욱 감동하셨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북촌의 아름다운 한옥을 구해서 작은 전통 찻집을 열었어요. 낮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리는 체험관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조용한 찻집으로 바뀌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이제 완벽한 한국어로 손님들을 맞았어요. 독일어, 영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외국인 손님들에게 한국 음식의 의미를 설명할 때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 된장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한국 어머니들의 사랑이 담긴 마음의 요리죠. 나탈리아가 손님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년 후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나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나탈리아가 울면서 제게 안겼을 때 온 세상이 다 제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정하느라 몇 달 동안 고민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담고 싶었거든요. 한국 이름은 도아, 독일 이름은 에바는 어때요? 둘 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완벽해요. 우리 아이가 두 나라를 이어주는 평화의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봄 예쁜 딸 도아가 태어났어요. 나탈리아의 파란 눈과 제 까만 머리카락을 닮은 정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딸이에요, 도윤. 우리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에요.
나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지금 저희는 마당이 있는 아름다운 한옥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앉아서 한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도아가 아직 어리지만 조청을 한 방울씩 맛보며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천사 같아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께 조청 만드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탈리아가 도아를 안으며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외할머니는 이제 8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매주 일요일 세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줄 몰랐다. 할머니가 나탈리아와 도아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실 때마다 모든 게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탈리아는 지금도 가끔 말해요. 당신의 조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달콤함 속에 이렇게 큰 사랑과 행복이 숨어 있었다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탈리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공항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리고 완벽한 가족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음식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피어났고 지금은 새로운 생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탈리아와 도아의 얼굴을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우리 사랑 이야기를 도아에게도 들려줘야겠어요. 그래야죠. 조청 한 숟가락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집 부엌에는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조청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달콤한 맛 속에는 우리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도아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예요. 공항에서의 작은 오해, 그 끝은 한 나라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 가족의 식탁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